지수는 결혼 직후 남편을 따라 낯선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익숙했던 직장도 그만두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처음에는 희망찬 마음으로 가득했던 신혼생활이 어느덧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넓은 아파트에 혼자 남겨진 지수는 점점 무기력해져 갔어요. 오늘은 뭘 해볼까?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던지며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날 지수의 시선이 거리 건너편 꽃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꽃을 좋아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어요.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 생일마다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 선물하곤 했었죠. 그때의 설렘이 다시 가슴에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꽃집을 차리면 어떨까? 충동적인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지수에게는 오랜만에 가슴 뛰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을 때 그는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응원할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함께 헤쳐나가자. 그렇게 지수는 무작정 꽃집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꽃시장을 돌아다니며 도매상들과 인맥을 쌓았어요.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자리를 마련하고 블룸데이라는 이름의 간판을 달았죠. 지수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첫 달은 지인들의 축하 꽃다발 주문으로 그럭저럭 버텼지만 이내 가게는 손님 발길이 끊겨 적막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껏 들여온 꽃들은 팔리지 않고 시들어갔고 냉장고 속 재고는 쌓여만 갔어요. 오늘은 3명의 손님이 왔어. 하지만 모두 둘러보기만 하고 나갔지. 남편에게 전화해 오늘의 일을 보고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의 열정은 어느새 불안과 초조함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관리비, 꽃 구입비는 쌓여가는데 수입은 거의 없었죠. 지수 씨, 이 동네는 원래 꽃집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옆 가게 사장님의 따뜻한 조언이 오히려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수는 매일 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깊어졌어요. 적자는 계속 늘어만 갔고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보였죠. 꿈이었나 봐. 꽃을 정리하며 지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폐업을 결심한 상태였어요. 가을비가 내리던 수요일 오후 지수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폐업 공고문을 어떻게 작성할지 고민하던 중이었죠. 빈 가게를 둘러보니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의 희망찬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곳이 꽃으로 가득 차고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넘쳐날 거라 상상했었는데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 지수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습관처럼 당근마켓 앱을 열어보니 지역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꽃꽂이 배우고 싶어요. 개인 레슨 가능한 곳 있을까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글이었지만 폐업을 앞둔 지금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수업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수는 댓글을 남겼어요. 블룸데이입니다. 개인 레슨 가능해요. 연락 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나이 지긋한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저 꽃꽂이 배우고 싶다고 글 올린 사람인데요. 혹시 내일부터 가능할까요? 당황스러웠지만 지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몇 시쯤 오실 수 있으세요? 오전 10시에 가도 될까요? 일주일 정도 매일 배우고 싶은데. 지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폐업을 준비하는 중이었지만 일주일 정도는 미룰 수 있을 것 같았죠. 게다가 마지막 수입이 될 수도 있었고요. 네, 괜찮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수는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나이든 남성이 갑자기 꽃꽂이를 배우겠다니 이상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폐업할 가게 무슨 일이 있어도 큰 손해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다음 날 오전 정확히 10시에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은 백발의 노인이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70살은 넘어 보이는 노인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꽃꽂이 배우러 온 김철수입니다. 지수는 공손히 인사하며 노인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블룸데이 사장 박지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김철수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예쁜 가게네요. 꽃들도 참 신선해 보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꽃꽂이를 배우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노인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암투병 중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만든 꽃다발을 선물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지수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폐업 생각은 머릿속에서 잠시 밀려났어요. 아내가 암투병 중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만든 꽃다발을 선물하고 싶어서요. 노인의 말이 지수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고민이 너무 사소하게 느껴졌어요. 폐업을 걱정하던 자신과 달리 이 노인에게는 더 큰 아픔이 있었죠.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아내분께서요. 지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어요. 장미요. 특히 분홍색 장미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건넸던 꽃이 분홍 장미였거든요. 그때가 벌써 50년도 더 전이네요. 지수는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냉장고에서 가장 싱싱한 분홍 장미를 꺼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였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영숙이가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지수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꽃꽂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꽃 손질법부터 가르쳤어요. 가시를 제거하는 방법, 줄기를 자르는 각도,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까지. 노인은 놀라울 정도로 집중력을 보였죠.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하며 지수의 모든 말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되나요? 지수는 노인의 서툰 손길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 진지한 모습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단순히 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이 엿보였습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비스듬히 잘라볼까요? 노인의 손을 살짝 잡아 각도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첫날 수업은 기초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됐지만 노인은 진심으로 감사해 했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올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노인이 떠난 후 지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폐업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가게를 정리하며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작은 꽃집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수업료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보람이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이튿날 노인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아침부터 바쁘실 것 같아서 간단히 김밥 좀 싸왔어요. 괜찮으시면 같이 드시죠. 지수는 감동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이런 작은 친절을 베풀어 줬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김밥을 나눠 먹으며 오늘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꽃다발 만드는 법을 배워볼까요? 노인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장미를 중심으로 보조꽃과 그린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설명했어요. 노인은 꽃 하나하나를 대할 때마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꽃은 영숙이를 닮았네요. 강인하면서도 예쁜.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문득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됐어요. 이런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흘째 되는 날,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해주고 싶었어요. 냉장고 구석에 아껴두었던 희귀한 꽃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죠. 노인이 오기 전 지수는 조금 더 정성을 들여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정확히 10시 노인이 도착했어요. 오늘은 약간 지쳐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지수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노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병원에 있느라 좀 힘들었네요. 아내가 많이 안 좋아져서. 말을 잇지 못하고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수는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지만 이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 한 잔 드시면서요. 노인은 고마워하며 차를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지수는 그 침묵을 깨지 않으려 조용히 꽃들을 정리했죠. 저희가 만난 지 52년이 됐어요. 갑자기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영숙이는 동네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였죠. 저는 그저 가난한 학생이었는데 용기를 내서 꽃 한 송이 건넸어요. 그게 분홍 장미였죠. 노인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첫 데이트부터 결혼, 자녀 출산,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생을 함께한 이야기요. 지수는 처음으로 노인 부부의 인생을 조금씩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건 1년 전이에요. 처음에는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꽃다발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영숙이에게 우리의 처음과 끝이 모두 꽃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 말에 지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이 수업이 단순한 꽃꽂이 수업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것은 한 남자의 마지막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오늘은 특별한 꽃다발을 만들어 봐요. 김철수님의 52년 사랑이 담긴 꽃다발을요. 지수는 마음을 다잡고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꽃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분홍 장미를 중심으로 사랑과 추억, 감사와 용기를 상징하는 다양한 꽃들을 선택했어요. 노인은 진지하게 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꽃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꽃은 우리 첫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이건 함께 이겨낸 어려움, 이건 서로에 대한 감사. 꽃다발이 완성되어 갈수록 노인의 표정은 밝아졌어요. 마침내 리본으로 마무리하고 완성된 꽃다발을 노인에게 건넸을 때 그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영숙이가 분명 좋아할 거예요. 수업을 마치고 노인은 지갑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수가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 보였어요. 이건 너무 많으신데요. 지수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게는 이 수업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마지막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지수는 봉투에서 절반 이상을 꺼내 노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김철수님, 정말 감사합니다만 너무 과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 가게는 이제 곧 문을 닫아요. 다음 주면 폐업할 예정이었거든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폐업이라니. 이렇게 좋은 가게를요? 지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손님이 거의 없어요. 매달 적자만 쌓이고 있었죠. 김철수님이 마지막 손님이 될 것 같아요.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제게는 이곳이 정말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느껴지는 곳이니까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시작해보세요.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날은 그렇게 마지막 수업을 마쳤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직접 만든 꽃다발을 소중히 안고 가게를 나섰어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지수 사장님.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지수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잊지 않을게요. 부인분께 꼭 안부 전해주세요. 노인이 떠난 후 지수는 문득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폐업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며칠간 노인과의 수업에 집중하느라 잊고 있었던 현실이 다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마지막 재고 정리를 하며 폐업 신고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몇 주 만에 들어온 첫 전화였죠. 블룸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꽃꽂이 클래스 신청 가능할까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서요. 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인스타그램? 자신의 가게는 인스타그램 계정조차 없었는데요. 하지만 일단 대답했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게는 곧.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시 후 세 번째 전화까지. 모두 꽃꽂이 클래스나 꽃다발 주문 문의였어요. 지수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휴대폰으로 블룸데이를 검색해 보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지역 맘카페와 당근마켓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의 꽃다발, 그리고 따뜻한 꽃집 이야기. 게시물에는 노인의 딸로 보이는 여성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투병과 아버지가 직접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 꽃집을 찾아간 이야기, 그리고 폐업을 앞둔 꽃집 사장님이 마지막까지 정성껏 가르쳐준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글 아래에는 노인이 만든 꽃다발 사진과 함께 블룸데이의 위치가 공유되어 있었습니다. 게시물은 이미 수백 개의 공감과 댓글을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 블룸데이를 찾아오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놀라움에 휴대폰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젊은 여성들이 들어왔어요. 혹시 여기가 블룸데이 맞나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의 꽃집이요? 지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여성들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 글 보고 왔어요. 지금 지역 커뮤니티에서 핫해요.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요. 지수는 휴대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노인의 딸인 김미영이라는 사람이 올린 글이었어요. 내용은 어머니의 투병과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폐업을 앞둔 꽃집에서 마지막까지 정성껏 수업을 해준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신데 아버지께서 마지막 선물로 직접 꽃다발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꽃꽂이를 배울 곳을 찾는 글을 올리셨대요. 그리고 폐업을 앞둔 블룸데이라는 꽃집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사장님은 곧 폐업할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매일 정성껏 수업을 해주셨어요.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께 드릴 아름다운 꽃다발을 완성하셨고 어머니는 그 꽃다발을 받고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꽃다발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건네준 그 꽃다발보다 더 아름답네. 아버지의 눈물과 함께한 이 순간을 저희 가족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특별한 선물을 가능하게 해주신 블룸데이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따뜻한 가게가 곧 문을 닫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진심 어린 가게가 사라지는 건 정말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가게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글 아래에는 김철수 노인이 만든 꽃다발을 들고 있는 노부인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노부인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블룸데이의 위치와 연락처가 공유되어 있었죠. 글은 이미 2,000개가 넘는 좋아요와 수백 개의 공감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 블룸데이를 직접 방문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희도 꽃꽂이 클래스 신청하러 왔어요. 언제 가능할까요? 지수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방문객들을 응대했습니다. 폐업 준비를 하던 중이었기에 클래스 일정표도 없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관심에 용기를 내어 임시 일정을 만들었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분이 한 그룹으로 하실래요? 그날 오후 지수의 가게는 이전에 없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꽃꽂이 클래스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꽃다발 주문도 여러 건 들어왔어요. 인스타그램 메시지함에는 협업 제안과 취재 요청까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믿기 힘들 거야. 우리 가게가 갑자기 유명해졌어. 남편은 지수의 흥분된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정말? 어떻게 된 일이야? 지수는 김철수 노인과 그의 딸이 올린 글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말미에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조금 미뤄볼까 해. 당연하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잖아. 한 번 더 해봐. 내가 도울게. 남편의 지지에 지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했어요. 폐업 공고문 대신 신규 클래스 안내문을 만들고 주문받은 꽃다발을 위한 꽃을 구상했죠.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도 방문해 김철수 노인과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수는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블룸데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꽃꽂이 클래스는 한 달치가 모두 예약 완료되었고 주문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급히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해야 했죠. 어느 날 오후 문득 김철수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지수는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불안한 마음에 노인의 딸 미영에게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블룸데이 박지수입니다. 혹시 김철수님 안부가 궁금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지금 많이 힘드신 상태예요. 지수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슬프시겠어요.
전화 너머로 미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행복하셨어요. 아버지가 직접 만든 꽃다발을 침대 옆에 두고 매일 바라보셨거든요.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지수는 울컥하는 감정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미영님의 글 덕분에 저희 가게가 살아났거든요. 정말요? 그저 감사한 마음에 올린 글인데. 다행이네요. 통화를 마친 후 지수는 잠시 가게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노부인의 부고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꼈어요. 다음 날 지수는 작은 꽃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노부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하얀 국화와 분홍 장미를 정성껏 꽂았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죠.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미영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직접 오셨네요. 지수는 꽃바구니를 건네며 인사했어요. 작지만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철수님은 어떠세요?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50년을 함께 하셨으니까요. 미영의 안내로 지수는 김철수 노인을 만날 수 있었어요. 노인은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사진 속 노부인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노부인의 손에 들려있는 분홍 장미 꽃다발이었죠. 김철수 노인이 직접 만든 그 꽃다발이었습니다. 김철수님, 지수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슬픔에 잠긴 눈이었지만 지수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박지수 사장님 오셨군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노인이 말을 이었어요. 영숙이가 마지막까지 그 꽃다발을 정말 좋아했어요. 사진 찍자고 해서 찍어준 게 마지막 사진이 됐네요. 지수는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장례식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온 지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폐업을 고민하던 자신이 이제는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노인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도 없었을 겁니다. 그날 밤 지수는 가게 한쪽 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김철수 노인이 만든 꽃다발 사진과 함께 노부부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명패를 달았습니다. 첫 번째 제자 김철수 선생님의 사랑의 꽃다발. 시간이 흘러 블룸데이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꽃집이 되었습니다. 꽃꽂이 클래스는 항상 예약이 가득 찼고 주문도 끊이지 않았어요. 지수는 이제 직원 2명을 고용하고 남편도 주말에는 가게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커다란 결정을 내렸어요. 블룸데이의 수익 일부를 모아 사랑의 꽃다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김철수 노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을 위한 꽃꽂이 수업을 해줄 수 있냐는 제안이었어요. 지수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블룸데이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노인이었어요. 지수는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김철수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노인의 얼굴은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편안해 보였어요. 그럭저럭 지냅니다. 사장님 가게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한번 들러봤어요. 지수는 노인을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보고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걸 아직도 걸어두셨네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가게의 시작이니까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인은 요즘 노인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다른 노인들에게 꽃꽂이를 가르치기도 한다고 했죠. 사실 오늘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노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수는 궁금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복지관에서 꽃꽂이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와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어서요. 지수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로 지수와 김철수 노인은 한 달에 한 번씩 노인복지관에서 꽃꽂이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참여했고 그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는 지수에게 또 다른 보람을 안겨주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수는 김철수 노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문병을 가보니 노인은 많이 쇠약해져 있었어요. 김철수님 괜찮으세요? 노인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영숙이를 만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사장님.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더 감사드려요. 김철수님이 아니었다면 블룸데이는 이미 문을 닫았을 거예요.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가게를 살린 거죠. 저는 그저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 뿐이에요. 일주일 후 김철수 노인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복지관의 많은 노인들과 블룸데이의 단골 고객들이 찾아와 노인을 추모했어요. 지수는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영정 사진을 장식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지수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았어요. 벽에 걸린 노부부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그때 그분이 제게 꽃을 가르친 게 아니라 희망을 선물하셨던 거였어요. 지수는 이제 블룸데이가 단순한 꽃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공간이었어요. 폐업 직전이었던 그날 우연히 찾아온 한 노인의 이야기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블룸데이는 이제 동네를 넘어 도시 전체에 알려진 명소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꽃을 사러 오기도 하지만 김철수 노인과 지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가게 이름 아래 작은 문구를 추가했어요.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긴 겨울이 필요합니다. 이제 블룸데이는 단순히 꽃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지수는 생각했어요. 그 꽃 한 송이가 자신을 다시 피어나게 했다고.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속 김철수 노인과 노부인의 미소는 여전히 블룸데이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폐업 직전에 꽃집에 찾아온 한 노인의 기적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지수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기 전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철수 선생님. 그리고 그 순간마다 꽃이 더 향기롭게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